안녕하세요. 매경 자이언트TV의 앙성 기자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금을 불려드리는 ETF를 소개해드리는 한입 ETF 시간입니다. 국내 1위 자산운용사인 삼성자산운용에서 출시한 다양한 코덱스 ETF 시리즈를 지금부터 다뤄볼 예정인데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세 번째 소개해드릴 ETF 상품인데요. 코덱스 테슬라 밸류체인 팩트셋 ETF입니다. 삼성자산운용에서 오신 김도영 본부장님 모시고 바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세 번째 상품으로 코덱스 테슬라 밸류체인 팩트셋 ETF 요 상품을 이제 소개해 주시기로 했는데요. 자, 테슬라 하면 뭐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고 미국의 전기차 회사지만 이거 모르는 투자자분들 별로 없으실 거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2020년에 실제로 해외 주식 순매수 상위권에 항상 랭크되는 한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미국 주식으로 또 알려져 있는데,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볼 이제 상품이 코덱스 테슬라 밸류체인 팩트셋 ETF입니다. 보니까 테슬라뿐만 아니라 이제 테슬라 전기차에 관련된 밸류체인까지 포괄하는 이제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걸로 느껴지는데, 이 ETF 되게 따끈따끈한 신상입니다. 6월 8일에 국내 증시에서 상장돼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이 테슬람 소리가 나올 정도로 어떻게 보면 한국인 투자분들 테슬라의 진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ETF가 생각보다 이 테슬람들이 넘쳐나는 대한민국에서 좀 늦게 나온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출시하신 배경에 또 비하인드가 또 있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테슬람이라는 용어가 있을 정도로 테슬라에 대한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의 사랑 엄청난데요. 사실 관련한 ETF 상품이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좀 고민을 많이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테슬라 밸류체인이라는 ETF를 고민해서 상장하게 된 배경에는 전기차 산업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좀 믿음이 있었고요. ETF는 기본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10개 이상의 종목, 많게는 뭐 500개도 1000개 이상의 종목으로 구성된 좀 분산 투자가 장점인 상품이기 때문에 그런 좀 ETF의 장점을 테슬라가 갖고 있는 장점하고 좀 결합해 봤을 때 어떤 상품이 좀 잘 맞아 떨어질까를 고민하는 데 시간을 많이 썼다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테슬라라는 개별 기업이 갖고 있고 또 밸류체인이라고 하는, 밸류체인은 한마디로 말씀드려보면 테슬라의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른 여러 가지 기업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전기차니까 전기차에 필요한 뭐 배터리, 타이어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여러 가지 부품들, 또 반도체, 이런 여러 가지 기업들 25개가 모아놓은 상품이기 때문에 좀 ETF스럽게 고안을 해서 이번에 투자자분들께 테슬라를 좋아하시는 만큼 또 테슬라를 타시는 만큼 투자의 상품으로서 매력도를 좀 잘 구현하고자 이런 상품을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코덱스 테슬라 밸류체인 팩트셋 ETF는 ETF의 특성을 살려서 10개 이상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할 수 있고, 어쨌든 테슬라의 방점을 둬서 이제 테슬라에 직접적으로 뭐 납품을 하는 업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기차 생태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회사일 수도 있는데, 이 사실 테슬라를 둘러싼 이제 상승론과 하락론자의 대결, 언제나 그 뜨거운 이제 한국 증시, 국내 증시의 논쟁거리, 나아가 세계 증시의 논쟁거리인데요. 테슬라 보통 이제 안 좋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주로 지적하시는 게 미국이나 유럽, 중국이 이제 주요 각국의 이제 전기차 시장인데, 뭐 경기 침체나 뭐 아니면 전력 인프라나 이런 문제로 테슬라 전기차가 생각만큼 많이 안 팔릴 수 있다. 아니면 중국의 BYD 같은 뭔가 좀 저가형 전기차 모델의 공세로 테슬라도 계속 가격 인하를 하면서 마진을 갉아먹고 주가도 부진할 수 있다. 이런 게 보통 테슬라를 이제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 뭐 이제 테슬라 밸류체인도 뭐 맞지만 뭐 이제 BYD까지 포함해서 이제 전기차 밸류체인 ETF 이런 걸로 출시해도 꽤 괜찮은 투자 아이디어가 될 것 같은데, 왜 테슬라 밸류체인 팩트셋 ETF를 출시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정말 매우 날카로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기자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저희가 이 상품에 대한 고민을 했었던 그런 회의, 미팅 시간들이 좀 떠올랐습니다. 저희도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라고 하는 ETF는 말씀드렸지만 좀 분산 투자가 장점인 상품인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개별 종목에 대한 어떤 비중을 높이기보다는 사실 여러 가지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장점이지만 이 전기차 시장이 갖고 있는 독특한 성격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전기차 시장은 여러 가지 완성 전기차 메이커들이 플레이어를 하고 있지만 시장의 점유율은 일부 몇 개 기업들이 선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제 열심히 경쟁하고 있는 게 미국의 테슬라하고 말씀하셨던 중국의 BYD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개별 기업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인 전망과 부정적인 전망은 항상 공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긍정적인 측면에 좀 더 포커싱을 맞췄는데요. 그 포인트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테슬라가 주로 판매가 되고 있는 지역이 이제 미국,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 64%를 갖고 있는데요. 미국의 성장성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국가별로 전기차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는 작년 한 해 한 1,000만 대 정도 팔렸고요. 올해는 35% 성장한 1,400만 대 정도 판매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침투율이라고 하는 자동차 시장에서 침투율이라고 하면 하루 1년에 만들어지는 자동차에서 전기차가 생산되는 비중을 뜻합니다. 이 침투율을 국가별로 살펴보면요. 아무래도 대표적으로는 중국이 압도적으로 침투율이 높습니다. 중국의 침투율이 한 63% 정도 되고요. 유럽이 20%, 그리고 미국이 10%밖에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2022년도에 미국의 전기차 판매의 성장률이 50% 이상 가파르게 성장을 했거든요. 이것이 앞으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의 IRA 법안,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보조금 혜택의 수혜가 미국의 전기차 시장에 내려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미국 전기차 시장의 상승을 좀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리서치 회사들의 전망에 따르면 2025년에 미국 시장의 침투율은 현재 10%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 공격적으로 봤을 때 2030년에는 57%, 2035년에는 무려 67%까지 이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년에 생산되는 자동차가 100대면 한 67대는 전기차로 생산이 될 거다. 10년 뒤에는 이렇게 상승 전망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지만 시장 점유율이 현재 테슬라가 미국에서 64%이기 때문에 그런 미국 시장의 전기차 성장을 테슬라가 가장 빠르게 많이 수혜를 받지 않을까 좀 이렇게 기대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말씀드려보면 왜 전기차 밸류체인이 아니라 테슬라 밸류체인으로 저희 삼성자산운용 코덱스에서 상장을 하게 되었는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2030년에 미국에서 팔릴 전기차의 3분의 2 정도가 테슬라 전기차로 다 깔려버린다면 테슬라 입장에서는 너무나 기대되는 사실 밝은 미래인데요. 아무래도 듣다 보니까 이제 테슬라의 미래가 그렇게 사실 밝다면 그냥 테슬라 그냥 개별 주식 사면 될 것 같고 아니면 또는 요즘 최근에 뭐 이제 국내 증시에서 테슬라에 좀 집중 투자한다는 컨셉으로 이제 상장된 이런 테슬라 단일 종목형 ETF들이 몇 가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테슬라 개별주나 아니면 테슬라 단일 종목형 ETF를 아예 표방하고 나오는 그런 상품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덱스 테슬라 밸류체인 팩트셋 ETF를 그래도 투자해야 한다면 어떤 포인트가 좀 있을까요? 네, 역시 중요한 질문이셨는데요. 기본적으로 각각의 개별 종목, 예를 들어 테슬라라는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것과 테슬라의 비중이 매우 높은 펀드나 ETF에 투자하는 거, 그리고 저희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테슬라 밸류체인 팩트 ETF에 투자하는 상품들은 결국에는 개개인분들이 본인의 투자 성향, 그리고 기대 수익률, 기대 위험을 고려하셔서 결국에는 개개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종목을 좀 선택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차이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테슬라의 비중이 100%냐 아니면 5, 60%가 되느냐. 저희 상품 같은 경우에는 최대 25%까지 테슬라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밸류체인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 내리고 종목을 편입하느냐에 따라서 또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로는 개개인의 투자 성향 그리고 목표하고자 하는 기대 수익률과 기대 위험에 대해서 스스로를 한번 성향을 판단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그 해당 종목들, ETF 펀드들이 갖고 있는 종목이 무엇인지를 좀 고민해 보시면은 어떤 상품이 나에게 맞고 앞으로 좀 꾸준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지를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까지 사실 테슬라 관련해서 많은 관련 상품들 좀 이제 계속 앞으로도 출시될 것 같은 이제 분위기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덱스 테슬라 밸류체인 팩트셋 ETF의 장점은 어쨌든 테슬라 비중은 최대 25%까지 편입하면서 테슬라가 흔들려도 그래도 밸류체인 단에서 뭔가 받쳐주는 그 괜찮은 종목들이 같이 분산 투자돼 있다가 이제 포인트 같은데 사실 이름을 또 듣고 나니까 또 떠오르는 궁금증이 하나 있는 게 이 상품명이 이제 코덱스 테슬라 밸류체인 팩트셋 ETF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팩트셋은 제가 알기로 이제 금융 데이터 업체, 블룸버그처럼 뭔가 이 금융시장의 데이터를 판매하는 업체가 주력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뜬금없이 이제 ETF 상품명에 이 팩트셋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뭐 이 회사가 대체 어떤 관계길래 코덱스 이 시리즈에 팩트셋 이름이 들어가게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종목명 뒤에 있는 팩트셋은 기자님 말씀처럼 정말 전 세계에서 많이 거래되는 거래 데이터들을 모두 모아 갖고 있는 상당한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는 회사고요. 기본적으로 지수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팩셋에서 저희 코덱스 테슬라 밸류체인 ETF의 기초 지수를 산출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팩셋
회사를 같이 기초지수 상품을 만들게 된 배경에는 아무래도 전기차 시장이 중요한 게 인공지능 AI이고 AI에서 중요한 건 또 사실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모아가고 있느냐인데요.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목을 잘 선별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기업이 분석하게 되는 건 사실 숫자로 많이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 미국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밸류체인에 대해서 가장 잘 분석할 수 있는 지수 사업자가 어디인가라는 고민을 했을 때 저희가 팩셋을,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가장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종목을 선별하는데도 가장 최적인 회사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해서 팩셋이라는 지수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좀 기초지수는 복잡한데요. 팩트셋 테슬라 밸류체인 인덱스가 있습니다. 이 인덱스를 이제 기초지수로 두고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검증된 업체죠. 팩트셋, 사실 증권가 애널리스트 보고서 보시면 죄다 이제 데이터 출처 보시면 팩트셋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거 보실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코덱스가 테슬라 밸류체인 투자를 이제 초점을 맞춘 ETF 상품이다 보니까 실제로 테슬라 외에도 이런 어떠한 밸류체인 종목에 투자하고 있는지가 궁금한데 실제로 어떤 종목들에 좀 투자가 되고 있나요? 네, 저희 상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삼성자산운용 코덱스에서 기본적으로 생각한 밸류체인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세 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전기차라고 하면 떠오르는 건 아무래도 배터리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도 이제 너무 잘 아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ADAS라고 해가지고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죠. 자율주행으로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크게 말씀드렸지만 배터리, 반도체, 운전자 보조 시스템으로 분류를 했는데요. 각 소 카테고리에서 대표적인 기업들 몇 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터리라고 하면은 당연히 중국의 CATL을 먼저 떠올리실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일본의 파나소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회사에 CATL에 한 10%, 11% 정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파나소닉 3%, LG 엔솔에 2% 정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시장은 2020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35%씩 높은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CATL 같은 경우는 연초 이의 주가 흐름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조금 침체되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뉴스를 보시면 CATL이 미국의 테슬라하고 같이 북미에 배터리 공장도 지으려는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고, 또 CATL의 배터리를 탑재한 테슬라의 전기차가 IRA의 보조금 혜택에 편입이 되면서 동사의 좀 수혜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의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북미에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가고 있고, 테슬라뿐만 아니라 많은 전기차 메이커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IRA 법안의 최대 수혜 기업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LG 엔솔의 배터리는 오히려 수요를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또 올해도 좋은 모멘텀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반도체 기업입니다. 반도체라고 하면 이제 지금 내연기관차에도 차량용 반도체는 필요한데요. 전기차로 갈수록 매우 정밀하고 고도화된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즉 하이엔드급의 반도체가 필요한데요. 반도체 시장 또한 2026년까지 연평균 11% 정도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런 하이엔드 반도체가 필요한 차량용 반도체의 성장세가 다른 산업 대비해서 가장 많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건데요. 최근 각광받고 있는 데이터 센터도 연평균 10%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그만큼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좀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GPU 1위 엔비디아, 역시 한 10% 정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2분기 좀 실적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물론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그만큼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그 GPU, 반도체 칩들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거의 90% 가까이 됩니다. 그만큼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어서 앞으로도 꾸준한 상승세가 좀 기대가 되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GPU 2위 기업인 AMD라고 있습니다. AMD도 연초 이후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시면 물론 엔비디아만큼은 아니지만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AMD 같은 경우는 테슬라에서 차량 앞에 이제 화면, 그걸 저희가 인포테인먼트라고 하는데요. 인포메이션과 엔터테인먼트의 줄임말입니다. 뭐 내비게이션이 들어있기도 하고 음악을 들으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화면을 이제는 전기차 안에서 구현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 인포테인먼트에 필요한 MCU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를 공급하는 게 이제 AMD인데요. 역시 엔비디아와 AMD 모두 테슬라의 성장과 함께 동반 상승이 기대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자율주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율주행의 대표 기업으로는 사실 우리나라 투자분들이 잘 모르실 수는 있는데요. 앱티브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앱티브라는 기업은 2020년에 우리나라의 현대차와 조인트 벤처
회사를 만들어서요. 자율주행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고요. 테슬라에도 그런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들을 계속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애프티브 같은 경우도 연초 후의 흐름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전기차 시장이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인 자동차 시장이 좀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부진했던 면은 있는데요. 그게 자동차 시장이 좀 턴어라운드 할 거라는 움직임이 있고, 올해도 지금 테슬라만 하더라도 1분기에 작년 대비해서 한 30% 이상 생산량을 늘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올해 전기차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자율주행 시장은 사실 KPMG의 전망에 따르면 지금 현재 2020년에는 71억 달러, 우리나라 원화로 환산하면 10조가 좀 안 되는데요. 2035년에는 무려 1조 달러, 한 1320조 원으로 급격한 성장세를 향후 한 10년, 15년 내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초기인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자율주행 시장까지도 한번 잘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기업들을 포함해서 테슬라의 25%, 지금 말씀드렸던 밸류체인 기업 24개, 지금 다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그런 기업들에 골고루 잘 분산되어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뭐 간단하게 짧게 정리해드리면 테슬라 밸류체인 ETF에서는 테슬라뿐만 아니라 이제 밸류체인으로 배터리, 반도체, 자율주행, 배반자라고 이제 줄여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세 개 분야에 대해서도 다 그 우량주에 대해서 투자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뭐 배터리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는 CATL, LG엔솔, 파나소닉,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랑 AMD가 뭐 요즘 뭐 시스템 반도체 뭐 이런 쪽으로만 각광받는 게 아니라 차량용 반도체로도 많이 주목받고 있다. 그리고 에이다스, 자율주행 자율주행 시스템을 이제 납품할 수 있는 액티브, 이런 회사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이제 국내 증시에서 보통 이제 테슬라를 포함해서 그냥 전기차 시장의 밝은 미래, 그리고 배터리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테슬라 같은 전기차 개별 주식 말고도 뭐 리튬이라든지 배터리 관련 밸류체인 ETF 이런 거에도 많이 투자를 하시던데, 실제로 이제 코덱스 테슬라 밸류체인 팩스 ETF를 보니까 배반자 섹터에도 많이 투자를 하고 계셔가지고, 이 다른 기존의 뭐 배터리 ETF나 이런 거에 비하면 또 어떤 차별화된 매력이 있나요? 네, 일단 그 배반자라는 이름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딱딱 입에 싹 붙어서요. 저도 앞으로 좀 잘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던 내용에서 사실 저희 코덱스 테슬라 밸류체인 팩셋이 갖고 있는 장점이 녹아져 있는데요. 기존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산업에 대한 좀 집중이 더 많았습니다. 배터리 관련해서 뭐 리튬이라든지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사실 뭐 밸류체인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테슬라 밸류체인처럼 더 큰 산업을 포괄하지는 못했거든요. 하지만 저희 테슬라 밸류체인은 전기차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전기차의 완성차도 투자를 하고요. 또 이제 반도체라고 하는, 반도체도 사실 상당히 큰 카테고리거든요. 반도체, 그러니까 배터리, 반도체, 자율주행이라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 산업을 포괄하고 있는, 그리고 그 안에서도 다양한 기업들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을 선별했기 때문에 기존보다 좀 더 범위를, 카테고리 투자의 범위는 확대하시면서도 수익률은, 알파는 좀 더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의 상품이다 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요, 좀 더 편안하게 접근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전체 포트폴리오는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시면 잘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제 코덱스 테슬라 밸류체인 팩스 ETF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이 ETF를 그래도 제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투자자분들이 좀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테슬라의 밸류체인이기 때문에 테슬라라는 브랜드, 테슬라라는 기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에게 좀 권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테슬라는 나는 너무 좋지만 가격이 예를 들어서 연초 이후에 지금도 한 70%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상승하게 된 숫자가 너무 부담스럽다. 나는 과거부터 테슬라는 너무 많이 오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하지만 전기차에 대한 성능에 대해서는 믿음이 있으신 투자자분들이라면 지금 25개의 기업이 테슬라의 25%, 그리고 75%는 24개의 기업에 또 분산되어 투자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또 강한 확신이 있고 긍정적인 전망을 갖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또 단기에 투자도 하시지만 장기적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ETF는 또 분산 투자의 장점을 갖고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일반 계좌뿐만 아니라 뭐 연금 계좌,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그리고 절세할 수 있는 ISA 계좌 등에서 활용해 보시면, 그리고 하나하나 모아가면서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모아가다 보면 결국은 테슬라를 저는 또 구매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투자자분들에게 이 상품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코덱스 테슬라 밸류체인 팩스 ETF 살펴보셨고요. 뭐 아주 짧게 테슬라 25%,
그래서 나머지 배반자, 배터리, 반도체, 자율주행 이 75%로 이제 분산 투자할 수 있는 전기차랑 배터리, 반도체 아주 미래 성장 산업 싹 다 긁어 모아서 이거 한 방으로 간편하게 투자하실 수 있는 솔루션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테슬라와 성장과 함께 앞으로 이 전기차 시장 그리고 배터리의 밝은 미래를 꿈꾸신다면 코덱스 테슬라 밸류체인 팩스 ETF로 미래를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이언트TV의 양광성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